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죠.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돼 있고 CEO 인베스터 데이인데 이거 7월 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 IPO와 관련된 내용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고요. 그리고 효성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입장에서 주주 가치가 제고될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 DI가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을 통한 마음가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가지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기업들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 함께 보시죠. 오늘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CEO 인베스터 데이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4,20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의 환율 자체가 전 분기 대비 3%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CKD, 그러니까 물류 부문에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 운임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포워딩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29일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략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PCC 사업 가운데 장기 용선 인도에 따른 비용 절감과 캐패시티 확대, 그리고 계약 변경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앞으로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신사업 부문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에코프로 그룹과의 협력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주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 2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어제도 차트가 함께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횡보권에 좀 갇혀 있다가 어제부터 급격한 상승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리포트 효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정규장 흐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효성이고요. BNK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효성이 지난 5일에 또 관련해서 분할을 같이 한번 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분할 비율을 존속법인이 0.818 그리고 신설법인이 0.182로 이번에 신설법인에는 효성첨단 소재를 주축으로 효성의 미국 법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분할의 목적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분리로 공동 경영에서 각자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정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계열 분리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열 분리가 되면서 결국에 초점이 맞춰지는 곳은 바로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효성중공업 쪽은 수익성 재고에 나설 계획이고요. 이 효성화학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제품 수요가 회복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7월 말까지 거래 정지 등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주가가 눌려있을 이유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이 가운데서 또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효성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차트 보시면요. 효성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가 5월에 한번 솟구치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쪽 하단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열 분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지 리포트에서 힌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DI고요. KB증권 리포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최근에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테스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스터는 제조 단계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고객사의 웨이퍼와 패키징 검사 니즈 때문에 매출의 이익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IDM 업체를 대상으로 전공정이나 후공정, 검사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인공지능 PC 세트단에서 콘텐츠 증가 등으로 향후 이 범용 D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분기에 DDR5용 웨이퍼 테스트 검증을 완료했고 수주도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높아지는 수주 가능성을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로 갈수록은 HBM4용으로 해서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교환사채 역시나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목적은 고객사의 장비 필요성이 늘어나서 시설을 확장하는 측면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목표 주가대로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겼던 리포트였습니다. DI도 함께 주가 보시죠. 네, 테스트 공정기업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2월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죠. 이때부터 HBM과 관련된 프리미엄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세가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했고 어제까지 주가가 좋았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DI와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 3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